지난 시간에 요 지금 JSP의 액션 태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뭐 액션 태그 중에 뭐 포워드도 있고 인클루드도 있고 바람도 있고 자바 빈즈, 유즈 빈이라는 액션 태그죠. 자바 빈즈를 사용하는 유즈 빈이라는 태그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실습 어느 정도 이제 한 부분에 같은 데서는 좀 기억이 잘 나실 거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실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액션 태그라고 해서요. 액션 태그 모양이 다 JSP 꺽쇠갈로 JSP로 시작했죠. 그래서 꺽쇠갈로 JSP 콜론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태그들이 액션 태그고요.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마지막에 슬래시를 꼭 넣어 주시라. 요걸 하나의 이제 쌍을 자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쌍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여는 태그만 사용할 경우에는 닫는 태그가 없으니까 여는 태그 플러스 닫는 태그 그런 형태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슬래시를 넣어 주시라. 그런데 자식 태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클루드나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내부에 자식 태그로 둘 수가 있고 그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매개 변수 값을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꺽쇠갈로 JSP로 시작하는 이 액션 태그, 자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를 별도로 이제 사용을 하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표기가 된 것들 어떨 때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표기를 하고 어떨 때 이런 식으로 한 쌍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자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쓰는지를 잘 아셔야 되고요. 일단 액션 태그 종류는 많지만 주로 쓰는 액션 태그는 딱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포워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보통 포워드를 쓰는데 지난 시간에 지금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리스판스라는 내장 객체의 샌드 리다이렉트라는 그 메서드를 사용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해보셨어요. 그래서 JSP의 내장 객체 자바 코드 형태로 되어 있죠.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태그 형태로 꺽쇠갈로로 시작하는 태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포워드라는 액션 태그 자 기억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그죠? 제어 흐름을 다른 페이지로 옮겨버립니다. 그죠? 그때 이제 포워드 액션 태그를 사용했고, 인클루드 액션 태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액션 태그에도 인클루드가 있지만, 디렉티브, 지시어, 디렉티브, 꺽쇠갈로 퍼센트 골뱅이로 시작하는, 인클루드 되고요. 그죠? 예, 그렇게 디렉티브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인클루드 명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개의 차이점은,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외부 페이지에 내용을 포함하거나 페이지를 모듈을 할 때 사용을 한다. 자, JSP, 자, 액션 태그 중에 제 인클루드는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자,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는 말 그대로 자바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죠. 태그를 이용해서요, 자바 클래스를 쓰겠다. 그리고 뭐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 생성된 곳에 우리가 이런 빈이라고 부르는 이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 어떤 값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필드라고 부르지 않고 프로퍼티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바 빈즈를 만드는 그런 규칙이 있었고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 이런 이제 유즈 빈 액션 태그나 set 프로퍼티 액션 태그, get property 액션 태그. 그래서 use bin과 함께 사용되는 이 액션 태그가 자바 빈즈하고 관련된 거죠. set property와 get property 쪽은 값을 프로퍼티에 저장하는 set property, 값을 읽어오는 get property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런 액션 태그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다른 페이지에 제어를 이동하면서 이제 전달을 할 때 사용하는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포워드라든지 인클루드 같은 부모 태그 아래에 자식 태그로 작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은 형식을 잘 보시고 눈으로 그 형식을 찍어 놓으셔야 사진을 잘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 뭐 그 JSP 플러그인이라는 액션 태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애플릿이라는 그런 이제 형태를 이제 실행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는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먼트, 애트리뷰트, 바디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XML과 관련된 거고요. XML의 어떤 요소를 설정하고 속성을 설정하고 XML 바디 몸체를 설정할 때 쓰는 액션 태그고 그 외에 이제 JSP 페이지 및 문서에서 템플릿 텍스트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텍스트 액션 태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소스 상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요 위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요 액션 태그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워드는 뭐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포워드 액션 태그를 이제 사용한다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자식 태그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끝 태그 의미하는 슬래시를 꼭 넣었죠, 그죠? 꺽쇠갈로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상관은 없습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나 자식 태그가 있든 없든 요 아래쪽에 있는 이런 이제 표기를 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표기법으로 이렇게 이제 슬래시라고 넣으시면 돼요. 단 자식 태그가 있을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JSP 콜론 포워드로 시작했으면 슬래시 JSP 포워드로 이렇게 쌍을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자식 태그를 작성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포워드는 다른 페이지로 제어를 옮기는 액션 태그고 여기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속성이 페이지라는 속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어를 옮기고자 하는 외부 파일 이름을 요 이제 페이지 속성 값으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스 이렇게 보면 forward page second JSP라고 하면 자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second JSP로 넘어가는데 요때 우리 forward가 실행이 될 때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력 버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 이제 이 포워드를 만나게 되면 그 전에 출력 버퍼에 쌓여있던 내용은 삭제가 되어버려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지고 요 포워드 이 그 액션 태그 다음에 있는 이 명령들도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 포워드는 일단 제어가 페이지 속성이 가리키는 세컨 JSP로 넘어가게 되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다음에는 제어가 넘어간 페이지에서 이제 실행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이제 세컨 JSP 쪽으로 제어를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 실행이 끝나면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하고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액션 태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실습하실 때 그래서 뭐 그림 상에서 뭐 포워드 액션 태그가 있는 JSP, first JSP 페이지 접수를 하게 돼서 이 페이지를 실행을 하다가 forward 액션 태그를 만나면 페이지 속성이 가리키는 second JSP 페이지로 제어가 넘어오고 이게 이제 first JSP에 아직 실행되지 않은 코드들이 있더라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바로 이제 second JSP 페이지로 넘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이제 그 실행이 끝나면 브라우저 쪽으로 응답을 해줍니다.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포워드 사용하는 거는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또 include라는 이제 액션 태그를 했었었는데 include는 포워드 액션 태그처럼 제어가 넘어가는 거는 동일합니다. 제어가 넘어가는 거는 동일한데 요 include 다음에 페이지 페이지명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페이지로 제어가 넘어가서 그러면 거기서 넘어간 페이지에서 실행이 종료되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include에 있는 페이지 속성에 진행된 파일로 제어를 일단 넘겨요. 넘기는데 넘어간 이후에 이 페이지의 내용을 다 실행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요 include 액션 태그가 있는 페이지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제어가. 그런 부분들이 달랐고 플러시라는 이제 이 속성 이 페이지로 제어를 넘길 때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플러시하고 출력을 하고 이 제어를 넘길 것인지 그렇지 않고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쌓아놓고 요 제어를 넘길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플러스는 이제 true나 false 값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include 액션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요청이 일어나면 first JSP 자 요청을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쫙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include 액션 태그를 만났다 하면은 여기 페이지 속성이 가리키는 second JSP네요, 그죠? 플러시 값은 지금 펄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버퍼 자 first JSP에 첫 번째 문장부터 실행해서 출력 버퍼에 담아놨겠죠. 그 내용을 플러시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요 세컨 JSP 쪽으로 제가 넘어가서 세컨 JSP의 내용을 실행을 하고요. 예, 요 세컨 JSP에서 내용을 실행하면 그 실행 결과가 요 퍼스트 JSP에서 실행한 그 실행 결과가 그 출력 버퍼에 남아 있다 그랬죠. 그 뒤에 이 세컨 JSP 출력 결과가 쌓이게 됩니다. 같이 쌓이게 되고 이 세컨 JSP 실행이 마지막 코드까지 실행이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옵니다. 어디로? 이 include 액션 태그의 다음 번 행으로 이 제어를 다시 이제 옮깁니다.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include 액션 태그가 호출돼서 제어가 넘어가기 이전의 페이지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간 이후에 요 내용들이 함께 다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first JSP 실행이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 그 include 액션 태그를 호출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되돌아와서 아직 first JSP에 실행되지 않은 값까지 다 실행을 하고요. 실행되지 않은 코드까지 다 실행한 다음에 되돌아온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이제 실행을 하고 출력 버퍼에 있는 값을 브라우저에다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다가 출력을 해주겠죠. 이게 이제 include 액션 태그 처리하는 거죠, 였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include 액션 태그 하고요, include 디렉티브가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비교해 보시고 우리가 딱 기억하실 거는 include 디렉티브는 보통 소스, 중복된 소스 있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 위주로 하는 그런 소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스가 한 군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막 100군데, 200군데 막 사용되는 그런 소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고칠 때 내가 소스를 고쳐야 된다 하면 100군데, 200군데 있는 파일을 다 열어가 고쳐야 된다. 이런 이제 정적 페이지에 보통 include 디렉티브를 사용하고 include 액션 태그 같은 경우는 동적 페이지 부분에 보통 사용한다. 그리고 매개 변수 넘길 때 우리가 그 include 액션 태그 같은 경우는 이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가 있기 때문에 이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하거나 리퀘스트 개봉 기체를 사용해서 넘길 수 있다. 그런데 그 include 디렉티브 같은 경우는 그냥 소스상에 변수를 선언을 하고 거기에다 값을 다 봐서 이렇게 이제 include 되어지는 페이지와 함께 이제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스 코드는 뭐 include 그 액션 태그 이렇게 보면 뭐 다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실행을 해서 그 결과값을 여기에 이제 삽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버퍼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출력 버퍼를 플러시를 한다는 얘기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럭에 모래를 싣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트럭에 모래를 다 실어야 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시라는 게 모래를 어느 정도 이제 실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양이 다 차면 자동으로 이제 트럭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 결과값을 봤을 때 include를 사용해서 보면 여러 개의 페이지를 include해서 액션 태그를 include해서 결과값을 보시면 여러 페이지의 결과값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페이지로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그 패키지 안에 요 데이트라는 클래스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 기본적으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지만 우리 그 지역의 어떤 날짜 형식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 싶다. 자, 우리 뭐 한국 지역이니까 한국 지역의 어떤 출력 형식을 그대로 출력하고 싶다 하면 toLocale 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가 있는데 매개 변수하고 관련된다 그랬죠. 자, 매개 변수. 자, 어떤 값을 다른 페이지에다가
그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 자, 어떤 문제 공장이라 해야 되나? 자, 빵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피자를 만든다. 피자를 만드는데 도우를 만드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우 위에다가 뭐 이렇게 도우를 구우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토핑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얹고 다시 또 구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눠 놓고요. 이게 내가 만든 산출물을 다른 요리사한테 이렇게 던져주죠. 그런 이제 던져주는 값을 이제 파라미터 매개 변수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페이지에 이렇게 값을 던져줘야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요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 태그도 포워드 쪽에서 파람 액션 태그 쓰는 거, 그다음에 인클루드 액션 태그 내에서 파람 액션 태그 쓰는 거, 이런 것들 정리를 따로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을 할 필요 없는데 하나의 어떤 형태가 나오면 그 형태를 정리를 따로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본인만의 어떤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보고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이렇게 보면 include라는 액션 태그에 요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어떻게 사용했냐 보니까 데이터라는 매개 변수 값에 여기 new 한 다음에 자바 util 데이터 있죠. 요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꺽쇠갈로 퍼센트 넣은 데서 표현식이죠. 요 객체의 내용을 출력을 했을 때 날짜가 문자열로 찍힐 겁니다. 그 문자열 자체를 이 데이터 변수의 값으로 해서 어디에 던져주냐면 include 액션 태그의 페이지, 자 페이지 second JSP 돼 있죠. 이쪽으로 이제 제어가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때 여기 데이터라는 매개 변수 값도 같이 던져주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파람이라는 매개 변수를 던지면 받는 곳에서는 우리 내장 객체 중에 request라는 내장 객체 있습니다. 그래서 request.getParameter 요거는 무조건 익히셔야 돼요. 이 코드는 엄청 나옵니다. request.getParameter, request.getParameter 이건 기본이죠. 자, request.getParameter에서 실제 어떤 값을 매개 변수로 던지는 값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변수 이름을 그대로 놓고요. 해당 그 던져진 타입으로 값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이디나 네임 같은 이런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요 지금 포워드의 페이지 속성 값으로 param01 데이터 JSP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페이지의 ID 값, 자 네임 값을, 자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변수를 해서 던지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그 한글 처리를 만약에 안 해주면 한글이 깨졌습니다. 파람에서. 지난주에 요 한글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바로 그냥 여기 밸류는 해가지고 다운표 안에다가 한글로 관리자 해서 그냥 던져버리면 다 깨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안 깨지게끔, 한글이 안 깨지게끔 하기 위해서 java.net의 URL 인코더 클래스의 인코더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요 인코딩을 해주고요. 그래서 요 인코딩 해준 그 결과값을 출력을 해서 던져줍니다. 그래서 한글 처리가 문제죠. 단 이제 영문, 알파벳이나 숫자나 기호 같은 경우는 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한글이 문제예요. 한글이 깨지기 때문에 한글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길어집니다. 자, URL 인코더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인코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받는 부분, 수신하는 부분에서는요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만 하시면 안 되나,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에서 이 한글이 들어있는 그 값을 받았으면 URL 디코더, 자 디코더가 반대 개념이에요. 자 인코드는 암호화하는 거고요, 부호화하는 거고, 그 부호화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복호화 원상태로 만드는 게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URL 디코더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디코더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셔야지만 한글이 안 깨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르면 페이지 만들어 놓고 한글이 막 깨져요. 한글이 왜 안 될까요? 다 여기 그냥 찾아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드는 무조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 주고받을 때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폼에서 넘기는 거하고 다릅니다. 폼에서 넘길 때는 우리가 UTF-8 해가지고 다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그 폼에서도 보면 그 세팅 그 폼에서 포스트 방식 넘길 때 한글 안 깨지도록 하는 그 코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코드를 항상 넣으셔야 되고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파람 액션 태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단독으로 쓸 수가 없고 인크루드나 포워드와 같이 사용이 된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JSP 페이지를 우리가 여러 개 만들어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어떤 제어가 일어날 때 그때 어떤 값을 넘겨줘야 된다. 뭐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을 던져주고요. 받는 쪽에서는 리퀘스트로 시작하는 get 파라미터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그 메소드를 사용해서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글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던질 때 URL 인코더 클래스에 java.net 안에 있는 URL 인코더 클래스의 엔코더를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요 다운표 안에다가 던지고자 하는 전송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값으로 이제 다른 페이지에 제공하죠. 전달하고자 하는 한글을 여기 안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한글을 인코딩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고, 실제 이제 받는 페이지에서는 이걸 이제 디코딩이라는 거 하는데, URL 디코더 java.net 패키지 안에 URL 디코더에 디코드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하시는 게 이거는 저런 게 있구나가 넘기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들 JSP 페이지 작성하실 때 이거 모르시면 어차피 다 깨지고 뭐 한글 안 되고 막 넘기는데 안 넘어가고 그런 이제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코드를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내 프로그램 짤 때 이거 넣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으로 우리가 한글을 전달할 때도 보면 리퀘스트 객체에 get 파라미터 메소드 쓸 때 그냥 썼을 때 한글이 깨졌죠, 그죠?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자료도 들었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해놓고요. 꼼꼼하게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당장 이제 프로그램 짤 때 보면 그거를 그냥 생각을 안 하고 프로그램 작성해 보시면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자꾸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실 때 예제 코드에서는 없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이런 코드들을 집어넣어서 항상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제를 만들어 보시고 실습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습관을 하시면요, 그럼 패턴이 똑같이 나오겠죠. 예제가 항상 되는 실행되는 그런 이제 코드로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게 자바 빈즈인데, 자바 빈즈 때 유즈 빈이라는 액션 태그 하고요, get 프로퍼티, set 프로퍼티, 그리고 실제 이게 양식 HTML 폼을 만들어서 값을 서브 페이지에 우리 회원 가입 폼을 만들었어요. 값을 이제 서밋해서 던져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을 모르시면요, 값 하나하나 우리가 request get 파라미터 있죠. 그거 이제 사용해서 하나하나 다 당겨 오셔야 돼요. 그런데 자바 빈즈 쪽에 설명하는 걸 잘 이해를 하시면 그걸 한목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구조도요, 이 자바 빈즈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느냐, 자바 빈즈를 사용을 하지 않고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 모양도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요 빈즈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이제 클래스 부분들은 우리가 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JSP 이제 코드하고 실제 자바 클래스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바 빈즈 콩이라 그랬죠. 콩. 자바로 되어 있는 콩인데 자바 콩인데, 사실 이제 여기서 JSP에 쓰는 JSP에 쓰는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죠. JSP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작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자바 코드를 사용해서 자바 클래스 로직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어떤 계산식이나 자료 처리를 담당을 한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자바를 했기 때문에 자바 코드는 익숙합니다, 그죠? 그 코드를 JSP와 막 이렇게 섞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처리하는 부분을 따로 클래스로 빼내서 분리를 시켜서 JSP 페이지를 봤을 때 단순히 JSP 태그만 이렇게 단순한 어떤 심플한 그런 코드만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복잡한 그 자바 코드는 이 빈 단에다가 다 집어넣고 막
어떤 계산식이라든지 자료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빈단에다가 미리 메소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처리를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JSP는 그 결과를 그냥 gett나 set 사용해서 값을 집어넣고, 그죠? 결과값 getter 사용해서 끄집어내서 그냥 화면에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JSP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MVC 모델 2에서 뷰라고 해서요, JSP는 화면에 내용을 뿌려주는 그런 용도로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모델 1 같은 경우에는 JSP 페이지에서 이거 지지고 볶고 다 하거든요. 모델 1이라는 방식이 있고 모델 2라는 방식이 있는데, 모델 1 방식은 전통적인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작은 프로그램 만들 때는 모델 1으로 빨리 만들어서요, 유지보수 그냥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그것도 이제 뭐 그런 방식이 있고, 또 모델 2라는 방식이 있는데, 주로 이제 모델 2는 지금 MVC 모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는 그 프레임워크에도 MVC 모델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개념을 알아 놓으시면 나중에 프레임워크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해가 금방금방 돼요. 자, 그래서 이제 JSP 페이지가 이런 이제 자바 빈즈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서 JSP 서버에 요청을 하면요, 특정 JSP 페이지에서 이제 요 처리를 하는데, 빈즈가 없다면은 이런 자료 처리나 계산식을요 JSP에다가 코드로 넣어놔야 되죠. 뭐 JSP에다가 스크립트 리시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다 담아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클래스로 다 빼서 JSP 페이지가 아닌 클래스로 다 빼놓고요,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JSP는 어떻게 조수 정도. 그러니까 JSP가 다 전담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처리는 네가 할 수 있잖아. 자, 네가 해. 딱 떠주면 됩니다. 그럼 자바 빈즈가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코드에 처음에 이제 JSP 페이지에서 DB를 바로 접근해서요, DB에 있는 내용 읽어오고 DB에 값을 저장하고 그런 코드도 있어요. 소스 이제 찾아보시면 모델 1 방식으로 해서 바로 DB에다가 값을 JSP에서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소스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JSP에서 자바 빈즈를 사용해서 그런 처리를 JSP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바 빈즈에서 하게끔 그냥 던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자바 빈즈 작성할 때 이제 규칙을 들었는데, 클래스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는 자바 빈즈라는 이름을 붙여놨죠. 그래서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JSP가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그죠? 클래스고, 이 자바 빈즈를 만들 때는 요렇게 만드세요라는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바 빈즈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는 java.io 패키지 아래에 있는 serializ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래스 만들 때 클래스명 뒤에다가 implement 띄우고 serializable 해서 요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되고, 자바 빈즈 작성할 때. 그다음 두 번째는 인수가 없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바에서 디폴트 생성자 얘기하는 거죠. 소괄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매개 변수가 없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걸 무조건 넣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멤버 변수임. 자, 여기서 프로퍼티라는 거는 우리가 자바 시간에 배웠던 그 우리 필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자바 빈즈에서는 이 필드가 다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변수 프로퍼티는 프라이빗 접근 지정자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빈즈를 만들 때 앞에 필드 앞에 보면 다 프라이빗 됐습니다. 프라이빗 됐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을 못 해요. 자, get나 set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라는 거, 우리가 HTML에서도 유효성 검사를 사용했죠. 올바른 데이터인지를 검사하는 거 있죠.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get나 set 사용해서. 그래서 칠 때 이 get나 set는 뭐예요? 메소드죠.
그래서 값이 뭔가 들어오면 값을 집어넣을 때나 값을 빼내고 뭔가 어떤 다른 처리를 또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공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세트 사용할 때 이걸 집어넣기 전에 이 값이 올바른 값인지를 이 세트 메소드에서 확인을 해서 올바른 값이면 값을 넣어줄 수 있고 올바른 값이 아니다 하면 값을 넣어주지 않고 이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get set라는 메소드라는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프로퍼티의 값을 넣고 빼는 전용 메소드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get와 set라는 프로퍼티당 get와 set라는 메소드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특정 또 이렇게 그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뭐 get만 존재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값을 오는 것을 getter 메소드, 값을 이제 프로퍼티에 저장하는 메소드를 이제 setter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자바 빈즈 만드는 거는 요 규칙에 의해서 그 클래스 이름 주시고요. implement 다음에 serializable 이렇게 길게 쓰셔도 되고 짧게 쓰고 싶다 그러면 import 문 사용해서 java.io.serializable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필드 단위를 해 주시고요. 앞에 규칙이 private 붙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property라고 부르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멤버 변수 property 정의돼 있죠. 그죠? 우리 자바 시간에서 멤버 변수 했던 거는 여기서는 이제 자바 빈즈에서는 명칭을 프로퍼티다, 이거는 프로퍼티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디폴트 생성자, 자, 클래스명과 동일한 디폴트 생성자인데, 그 매개 변수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get와 setter, 그래서 이것도 규칙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get와 setter의 메소드 이름은 get과 set이라는 소문자로 되어 있는 이름으로 시작하되 get과 set 뒤에는 필드명이 옵니다. 요 위에 있는 id name이라는 요 필드명이 그대로 와요. 그죠? 단 그 필드명을 소문자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요 get과 set이라는 소문자 뒤에 그 따라붙는 단어이기 때문에 카멜 표기법 형태로 해서 요 필드의 첫 번째 이름 첫 번째 단어만 대문자로 해서 바꿔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게 우리 자바 빈즈의 get와 setter 메소드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get와 setter를 이름을 막 임의로 주시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거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름을 무조건 쓴다 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룰을 바꾸시면 안 돼요. 빈즈를 쓰는 규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getter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값을 꺼내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ublic 다음에 보면 int return type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int로 받겠다 그런 뜻이죠. get id 하면 인티저 값을 받겠다 그런 거죠. 리턴되는 인티저 값을 얻어오겠다. 그래서 안에 내보시면 return id라고 되어 있죠. id라는 필드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보면 id는 인티저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getter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리턴 타입이 있고요. getter의 특징이 그 블락 안에 보시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항상 써요. 왜? get 해서 뭔가 호출하면 되돌려 줘야 되거든요. 리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들어가고요. setter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파라미터 값을 딱 주면요. 그 파라미터 값을 필드에 이렇게 this.필드명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필드에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구문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터를 선택을 해서 하더라도 어떤 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은 필드 값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더라. 그리고 세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파라미터 값을 주고 이 프로퍼티에 어떤 값을 저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리턴을 받을 필요는 없죠. 어떤 값을 리턴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보면 요 세터, set id나 set name 같은 경우에는 리턴 타입이 void입니다. 리턴 값이 없다는 거죠. void. 그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바 빈즈도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자바 빈즈, 자바 빈 뭐 이런 용어가 나오면 JSP에서 쓸 수 있는 클래스 그리고 얘는 만들 때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 그죠? 그 serializ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되고 필드에 프라이빗을 붙여야 되고 디폴트 생성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get 세터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게 빈즈다. 그러면 우리가 빈즈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요 규칙에서 만드셔야 되고, 실제 이제 JSP에서는 어떤 태그를 사용해서 이 클래스를 사용하느냐. 아까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우리가 자바 빈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바 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려면 useBin이라는 액션 태그를 쓴다. 그죠? 자, useBin이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을 해서 이 클래스를 JSP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요런 이제 개념을 이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설명에는 JSP 페이지에서 자바 빈즈를 사용하기 위해 실제 자바 클래스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태그다. 그죠? 자바 클래스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태그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언이라기보다, 그죠? 뭐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클래스를 쓰겠다,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성에 보면 클래스라는 속성이 있는데, 어떤 클래스를 사용할지 패키지명과 클래스 이름을 여기에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D 속성과 스코프 속성인데, 일단은 여기 ID 속성은요, 이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new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바 빈즈 만들었으니까, 클래스 만들었으니까 new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해서 할당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useBin이라는 액션 태그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주시면 돼요. 객체 이름, 참조 변수 이름. 그래서 자바 빈즈 클래스로 자, 힘 영역에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의 주소값을 저장할 참조 변수 객체 이름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 변수 혹은 객체 이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아이디가 실제 이제 객체 이름, 참조 변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객체가 어느 범위에서 사용되질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스코프 속성을 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스코프는 페이지,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에서 쓴다 그런 뜻이에요. 요 객체, 요 빈즈 객체는 현재 페이지에서 사용되어진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게 이제 리퀘스트라는 범위, 세션이라는 범위, 애플리케이션 범위 이런 이제 범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eBin 액션 태그, 자, 이렇게 그 표기를 해놓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아래쪽에는 뭐 사실 이제 이 그 클래스를 사용해서 실제 자, 이런 이제 빈을 생성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 빈이라는 게 자바 빈즈 빈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JSP 콜론 useBin 해서 useBin이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자바 빈을 만들었지만 자, 기존의 API에서 제공하는 데이트 클래스를 가지고 이렇게 객체 생성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소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객체 데이트 객체가 만들어지면 출력 시 expression 태그 사용해서 출력도 가능하다. 자, 기존 클래스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떤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alculator 자바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일반 이제 calculator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요 클래스에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이런 이제 행태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형식이 갖춰져 있는 요 이제 person이라는 이제 그 빈즈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person 이제 자바 라고 해서 소스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요 클래스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클래스에서 보면 생성자도 있고 뭐 get도 있고 set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그 빈 객체를 만들면
get와 setter 자 이름을 사용해서 실제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요 id에 있는 요 person이라는 소문자로 되어 있죠. 객체 이름 점 해서 예, 이렇게 메소드를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et id나 get name. 하지만 id나 name을 예, person.id, person.name에서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privacy라고 되어 있죠. 예, 이렇게 privacy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private 접근 제한자라고 되어 있는 이 필드는 예, property라고 하는 예, 이름을 쓰는데 이건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 public 접근 제한자를 가지는 get id나 get name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스상에 이렇게 이제 빈을 사용해서 값을 이제 읽어와서 출력도 가능하고요. 세터 사용해서 값을 이제 집어넣고 예, 다른 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include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호출한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유즈빈 03인데 유즈빈 03에 이 값을 뭐 전달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set property, get property 요 액션 태그가 실제 이제 유즈빈 하고 이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액션 태그인데 일단은 뭐 세터 같은 경우는 값을 집어넣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get는 값을 가져오는 용도로 쓰죠. 그러면 여기서 set property나 get property는 property에 값을 집어넣고 읽어오는 그런 이제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크립트릿에서 객체 이름점 뭐 메소드, getter 메소드, set 메소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태그 자체로 예, 프로퍼티에다 값을 집어넣고 읽어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유즈빈 액션 태그와 함께 자바 빈즈의 set 메소드를 접근해서 자바 빈즈의 멤버 변수인 프로퍼티 값을 저장하는 태그다. 그래서 set 프로퍼티부터 보면 자바 빈즈 이름 자, 요거는 앞에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에 ID 속성에 지정된 그 객체 이름 있죠. 참조 변수 이름이 그대로 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성 이름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요거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세터 게터 자,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읽고 쓰는 프로퍼티. 자, 그럼 이제 프로퍼티 이름을 작성을 하고요. 이 프로퍼티에다가 어떤 값을 지금 set 프로퍼티니까 값을 집어넣는 거죠. 솔직히 값을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집어넣을 값을 밸류 속성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이제 set 프로퍼티 이렇게 되고요. 요 set 프로퍼티의 네임에 보면 멤버, 자 id, 어드민 이렇게 있고요. 자 네임 프로퍼티, 밸류, 파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값을 이렇게 보시면 set property의 요 네임은 멤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유즈빈 태그의 id 속성 값으로 설정된 자바 빈즈 그러니까 객체 이름입니다. 그죠? 객체 이름을 넣는 부분이고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이름은 요 프로퍼티 속성에다가 넣습니다. 실제 이제 요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자리에 자 프로퍼티 이름에 별표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별표 사용하면 모든 요청 파라미터가 여기서 요청 파라미터는 우리가 폼 사용해서 우리 로그인 로그인 처리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해서 예, 전달을 하는 전송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폼에서 서브밋을 제스 페이지에 이제 해주는데 그때 이제 HTML 페이지에서 넘어오는 값들 있죠. 그 값들 이제 요청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가 자바 빈즈 프로퍼티의 세터 메소드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별표를 하게 되면 예, HTML에서 보낸 값이 그대로 이제 이 세터에 전달이 돼서 저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밸류는 변경할 자바 빈즈 프로퍼티 값을 넣고 혹시 이제 만약에 프로퍼티 값이 자 널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뭐 set property 액션 태그가 무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없을 경우에는 무시한다.
다음에 이제 파람이라고 있는데 이 파람은 실제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바 빈즈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이름과 다를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파람과 밸류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됐습니다. 왜냐하면 파람이라는 걸 이제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 요청 파라미터 값을 받아서 액션 요 지금 태그 set 프로모트에서 그 값을 그대로 받아서 자바 빈즈에 그대로 넣어준다는 거죠. 넣어주기 때문에 이 파람과 밸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폼에서 값을 넘기면 그 값을 받아서 자동으로 이제 집어넣는 이제 그런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여기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SP 유즈빈 자 액션 태그 사용해서 여기 멤버라는 클래스 멤버 빈이죠. 클래스 사용해서 멤버라는 객체를 만들고 여기서 뭐 자바 빈즈 프로퍼티 값 출력을 할 때는 member.get id 해서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리 태그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getter, setter를 이제 사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폼에서 이렇게 값을 넘길 때 요 id라는 요 입력 상자의 이름이 id라는 요 이름이 실제 빈즈의 프로퍼티 이름과 동일하다 하면 그죠? 동일하다 하면 이렇게 set property name member property id만 있으면 값이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멤버 객체에 저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요 id라는 요청 파라미터 이름하고 프로퍼티 똑같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 연결이 돼요. 얘하고 연결이 돼서 여기에 담긴 값이 그대로 id 프로퍼티에 멤버가 객체가 가진 건 id 프로퍼티에 전달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소스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청 파라미터 이게 여기는 이제 유저 아이디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멤버 객체의 프로퍼티 이름은 아이디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죠. 유저 아이디와 아이디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뭔가 자동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못 넘겨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넘어오는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를 받아서 어디에 넣어라? 아이디라는 속성에다가 프로퍼티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파람이라는 거를 이렇게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셔야 돼요. 요청 파라미터 유저 아이디는 자 멤버 객체의 아이디 프로퍼티에 저장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실제 이제 요 세트 프로퍼티 실행했을 때 멤버 객체의 요 아이디 속성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이 동일한 경우의 처리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그러면 요청 파라미터하고 여기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이 다 똑같다. 자, ID 네임인데 요 멤버도 ID 네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 그냥 프로퍼티 자 액션 태그 set 프로퍼티에 프로퍼티 값을요 all을 의미하는 아스테리스크 있죠. all을 의미하는 별표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던진 요청 파라미터로 던진 요 값을 다 이 멤버 객체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프로퍼티에 다 집어넣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id 값을 어드민을 실어서 던져줘. 그러면 이 값을 멤버 객체에 id 프로퍼티에다가 저장해주고 자 여기 폼에 보면 name이라는 변수에 관리자를 실어서 던지죠. 그러면 name 변수에 넘어온 그 값을 자 멤버 객체의 name 프로퍼티에다가 저장한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코드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코드를 다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폼 안에 우리 회원 가입할 때 우리 그 개수 한번 보세요. 자 이름,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뭐 주소, 그 다음에 뭐 연락처, 뭐 그 외에 기타 등등 보시면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해야 될 항목들이 한 10개 내외로 있습니다. 그죠? 10개 넘어가는 데도 있고 10개 미만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소스를 작성할 때 그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사실은 10개다. 그래서 여기 폼에서 서밋하는 값이 10개다 하면 여기에 10줄이 필요해요. set property, name member 해서 property 이름 넣고 그죠? 이렇게 해서 10개를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일치시키면 빈즈의 그 프로퍼티 이름과 요청 파라미터 폼에서 던지는 폼의 그 각각 컨트롤의 이름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서밋을 하게 되면 요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요 한 줄로 요 폼에서 던진 거 값을 다 받아서 객체 항목에 다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코드가 상당히 간결해집니다.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set property 자 액션 태그 자바 민지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 person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죠. use bin 상에서 request 스코프를 request라고 줬고요. 그래서 요 객체를 만들고 자 set property를 사용해서 값을 이제 저장을 합니다. person 객체의 id 프로퍼티에다가 이 값을 저장하고 네임 프로퍼티에다가 요 값을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값을 또 출력을 하는 거죠. out.println에서 스크립트 릿에서 first.getID 자, 출력을 하는 거죠. 이런 예제고요. get 프로퍼티 사용해서 자, 자바 10별자 이름은 객체 이름이고 프로퍼티 이름을 주면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여기에 first.getID, first.getName 하는 것처럼 요 get property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useBin 이 만든 그 객체의 property 값을 getter 메소드 사용해서 읽어오는 그런 태그입니다. 그래서 name은 useBin 태그의 자 id 속성 값으로 설정된 자바 빈즈를識別하기 위한 이름이다. property 자 요 property는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을 적는다. 자 이것도 프로퍼티 이름을 all 아스테리스크를 넣게 되면 모든 요청 파라미터가 자바 빈즈 프로퍼티의 getter 메소드에 전달됨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et 프로퍼티 자 뭐 이렇게 사용할 때 name이라는 값을 읽어라. 그죠? 멤버 객체의 name이라는 프로퍼티 값을 읽어라. 그래서 member.get name 이렇게 이제 쓰는 거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person이라는 객체의 자 get 프로퍼티 사용해서 id 값을 읽어서 이제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출력하는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id와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찾아서 값을 get 하는 거죠. get 메소드를 내부에서 호출해서요. 그 결과 값을 출력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get property 액션 태그가 있는 요 위치에 그 결과 값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get 한 값이 출력이 된다. 자, 그래서 요 이제 useBin 액션 태그와 set property라는 액션 태그, 그 다음에 get property라는 액션 태그 사용해서 빈에 값을 집어넣고 꺼내서 출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소스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이제 참고를 하셔서 빈을 자바 빈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을 이제 상품 목록 우리 이제 그 쇼핑몰 만드는 소스에서는 웹마켓 프로젝트에서 목록을 이제 띄워주는 그 내용인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제 빈을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바 빈즈를 사용해서 한번 꾸며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import java io serializable 해서 자, 요 이제 product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상품 목록을 우리가 뿌릴 거니까 상품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상품 정보를 담아놓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implement serializable 해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이제 private static find long 해서 상수 하나 선언을 해줬고요.
자, 프라이빗으로 지금 자, 모두 이제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아이디부터 해서 컨디션까지 상품 아이디, 상품명, 상품 가격, 상품 설명, 제조사 분류, 재고수, 신상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인지 예. 그 이제 값이 이제 들어가는 그 프로퍼티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겠네요. 요 그 지금 시리얼 버전 UID까지 하면 9개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값을 못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스 코드가 디폴트 생성자가 있어야 되고, 디폴트 생성자에서는 슈퍼라는 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생성자 외에 3개의 매개 변수 값을 가지는 생성자를 만들어서 프로덕트 아이디와 프로덕트 네임, 다음에 유닛 프라이스 라는 매개 변수 값을 넣어주고 요 필드에 이제 채워줍니다. 그래서 한글로 지금 프로덕트 아이디는 상품 아이디, P 네임은 상품명, 유닛 프라이스는 상품 가격, 단가죠. 다음에 디스크립션 상품 설명, 매니팩처러 제조사, 카테고리는 분류, 다음에 유니츠 인 스탁이라고 해서 인 스탁에서 재고수, 다음에 컨디션에서 새 건지 중고인지 그죠? 재생품인지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요 세 개의 값, 프로덕트 아이디, 프로덕트 네임, 다음에 유닛 프라이스 요 세 개의 값만 가지고 일단 계측 생성하는 자 프로덕트라는 계측 생성하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와 게터인데 우리가 이 필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생성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getter set가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get와 set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규칙은 똑같습니다. get와 set는 규칙이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getter set 자 이렇게 이제 소스가 좀 긴데 다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바 빈즈로 사용할 클래스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자바 빈즈로 사용할 상품 데이터 접근 클래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자료 구조 중에 어레이 리스트를 이제 사용을 하죠. 요거는 이제 자료 구조 말 그대로 어레이가 붙었는 거는 우리 기존에 사용하던 배열이라는 그런 자료 구조를 그냥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 조금 이제 그 사용하기 쉽도록 뭔가 이제 메소드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프로덕트라는 앞에서 만든 클래스를 또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 클래스 보면 프로덕트 리파지터리라고 해서 이 앞에서 만든 프로덕트를 이제 이용하는 그런 이제 클래스를 만들겠죠. 그래서 요 소스 코드에 private 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접근 제한자가 프라이빗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 스캐터와 세트 이용해서 이제 또 접근을 해야 될 거고요. 자, 어레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꺽쇠갈로 프로덕트라고 해서 프로덕트 타입 어떤 내용을 이제 저장을 하겠다. 그다음에 리스트 오브 프로덕트라는 요 이름으로 요 자료 구조 어레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 이름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는 자료 구조는 우리 이제 자바 쪽에 뒤에 자료 구조 쪽에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소스에서 먼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레이 리스트 자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생성자죠. 프로덕트 리파지터리라는 생성자입니다. 클래스명하고 동일하고요. 여기 안에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뭐
이 안에 실제 이 메소드 이 생성자 안에 지금 그 프로덕트를 생성을 하고 예, 그다음에 set description 해서 값을 집어넣고 그죠? 그다음에 set category 그래서 세터를 이제 호출을 해서 값을 집어넣는 부분이죠. 그다음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트북, 폰, 노트북, 노트북일 경우에 이렇게 이제 값을 또 집어넣고 태블릿일 경우에 또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래서 프로덕트는 프로덕트인데 요 이제 폰, 노트북, 태블릿 에 해당하는 정보를 집어넣어서 저장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죠. 어레이 리스트에 그 자료 구조에다가 리스트 오브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 이제 애드해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에다가 값을 차곡차곡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폰 객체 집어넣고 노트북 객체 집어넣고 태블릿 객체 집어넣고 애드 사용해서 값을 집어넣고요. 상품 목록을 가져오는 메소드 만들자 했는데 일단은 목록을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get all project 해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 가져오는 그런 이제 메소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return 타입이 array list의 그 프로덕트 타입을 이제 가져오겠다 그런 거죠. 제네릭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뒤에 우리가 자료 구조를 배워야 됩니다. 따로 우리가 안 봤어요. 제네릭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목록 출력을 하는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JSP 페이지 지시해줘 그죠? 컨텐트 타입, 다음에 임포트 사용했고요. 여기서 자료 구조 어레이 리스트를 쓰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를 갔고요. 어레이 리스트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빈을 쓰기 때문에 유즈 빈 사용해서 프로덕트 다오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자, 프로덕트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죠.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만들고 DTO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혹은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이걸 또 사용할 거고죠. 그래서 자, 하이퍼링크는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이 부트스트랩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요. 헤더 부분 이렇게 끝나고 바디 부분에 보면 그 액션 태그 사용해서요. 여기 메뉴.jsp 페이지의 내용을 가져오고 그 외에 이제 상품 목록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스타일 적용해서 가져오는 부분이고 어레이 리스트 타입에 자, 지금 저장되어 있는 프로덕트들을 여기서 get all product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배열에 이제 가져오는 거죠. 어레이 리스트 타입에 가져와서 저장이 되면 요 값들을 하나씩 꺼내서 요 get이라는 걸 사용했죠, 그죠? i번째 객체를 꺼내와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네임과 디스크립션과 유닛 프라이스를 차례대로 출력하는 폼으로 지금 돌려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include 액션 태그 사용해서 푸터 부분을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